안녕하세요. 메이저뷰티 강영돈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피부 미용사 필기 국가 자격증 이론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의 목표는 교재를 보지 않고 강의만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면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안을 올려드릴 건데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체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피부 미용학이 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피부 미용이 대체 어떠한 발자취를 가지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 미용이 뭘까요? 그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부 미용이란 뭘까요? 피부 미용이라 하면요, 일단 두피, 두발을 제외하고 얼굴과 전신 전체를 화장품과 손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뭐 화장품 브랜드들 보면은 뭐 메디큐브, 뭐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 피부 미용기기를 실제로 많이 개발을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피부 미용기기도 합쳐졌어요. 그래서 두발을 제외하고 얼굴과 전신을 화장품과 손,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시키는 행위를 바로 피부 미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손,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화장품 대신에 의약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대신에 의료기기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의 개념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개선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치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다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두피는 피부가 아니에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근데 왜 피부 미용에 이 두 발이 제외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피와 두발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들이 존재해요. 뭐 미용사, 이용사 국가 자격증이 그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증인데,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각각의 자격증이 전문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용사와 이용사의 전문성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우리 피부 미용사의 개념에서는 바로 두발이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발을 제외하고 얼굴과 전신을 관리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글로 돼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지금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정상 피부에 속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상 피부보다 더 좋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비정상 피부, 이거 지금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정상 피부를 정상 피부로 되돌리는 영역은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뭐냐? 바로 정상 피부가 이렇게 비정상 피부로 가지 않게끔 예방해주는 것. 그리고 정상 피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것. 그리고 정상 피부가 더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 예방, 유지, 개선이 바로 피부 미용의 진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한 문제, 목적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그냥 쉽게 풀려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피부 미용의 목적들인데요. 주구절절 되게 길게 써져 있어요. 이거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관리해서 노화를 예방한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킨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 관리를 통해 예방, 유지, 개선한다. 방금 그래프에서 배웠던 단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예방, 유지, 개선. 이것만 알면 진짜 목적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하나는 꼭 알고 넘어가자
라고 해서 제가 이 그래프는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를 피부 미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피부 미용의 실제적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제가 피부 미용의 개념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발을 제외한 얼굴, 전신을 화장품과 손을 이용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피부 미용 기기를 이용한 거죠. 피부를 미용 기기를 이용한 걸 특수 피부 관리라고 하는데 요 세 개는 피부 미용의 영역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 되게들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이러한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은 그럼 피부 미용이라고 할 수 없나? 이런 것도 피부 미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 영역에 이 메디컬 피부 관리도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메디컬 피부 관리는 저희 피부 미용사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다만 실제적 영역에는 속하더라. 이 사실을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피부 미용을 대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일단 우리나라부터 한번 볼까요? 피부 미용 뭐라고 불러요? 피부 미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킨케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스테틱 아니면 뭐 여러 뭐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실제 우리나라는 진짜 많은 단어로 이 피부 미용을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미국을 따라하기 때문에 미국도 스킨케어, 에스테틱 진짜 여러 단어들로 피부 미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떠한 용어로 쓰이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4개 한번 볼 건데 이 4개가 좀 잘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독일과 영국은요. 피부 미용을 코스메틱이라고 읽어요. 근데 일단 먼저 영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제가 비타민 C를 메가도스로 먹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회사는 영국산 비타민 C를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영국산 비타민 C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영국산 비타민 C를 생각하시고 코스메틱에 코를 C로 표기를 하는구나. 독일도 똑같이 코스메틱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독일하면 저는 또 카이저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혹시 무한도전 아시나요? 무한도전 아셔요? 무한도전 아세요? 아세요? 우리 세대들은 무한도전을 알아요. 거기 보면은 그 노래도 혹시 아세요?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의 카이저, 이 카이저가 뭘까요? 바로 왕과 황제라는 뜻인데 이게 독일 말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무한도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 그 롤 많이 하니까 롤에 모데카이저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이 모데카이저의 카이저도 독일 말인데 왕과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하면 카이저 떠올리시고 코스메틱에 K자로 표기하더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프랑스인데 프랑스 발음 진짜 특이한 거 아시죠? 프랑스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프랑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막 이렇게 끝나는 발음들이 되게 많아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 느낌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는 에스테틱,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받침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얘네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일본 친구가 진짜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콜릿 팩토리라는 카페가 역삼역 앞에 있었어요. 진짜 많이 갔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이 갔냐면 제가 일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이러면 와타시 초콜릿도 빠꼬토리 이렇게 발음을 진짜로 이게 받침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발음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 정도로 받침 발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테틱 할 때 틱자가 받침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틱자를 빼고 에스테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 이 정도 해주시면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암기가 필요할까요?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대강 잘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자, 이제 그럼 피부 미용이 어떠한 발자취를 가지고 발전돼 왔는지 우리나라와 세계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세계사예요. 세계사의 시초하면 이 피부 미용의 역사에서 시초가 바로 이집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집트 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클레오파트라. 저도 클레오파트라가 떠오르는데 이 누나가 진짜 대단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물도 없고 막 이렇게 우유도 되게 부족해가지고 막 못 마셨는데 이 누나가 자기 피부를 관리하려고 당나귀들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데려다 놓고 막 하인들이 여기서 막 젖을 짜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욕하는 데다 이렇게 썼던 아주 대단한 누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단한 누나를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예쁜가요? 예뻐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백납을 이용해서 얼굴에 되게 희게 표현을 했고 입술 보면 되게 빨갛고 볼은 되게 분홍색이죠. 아주 진한 화장을 했겠구나 이집트 시대 때는.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실까요? 요거 많이 보신 벽화 아닌가요? 이런 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아, 얘네들은 종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구나. 종교 활동으로부터 미용이 발달했겠구나. 요 정도 사실 알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 시대인데요. 그리스 시대 하면 저는 이제 영화 300이 떠오르는데 영화 300 모르시지? 영화 300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런닝맨 같은 거 보면은 김종국 씨 나왔을 때 스파르타 이런 효과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다 그리스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건강한 남자가 창과 방패 그리고 검과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싸움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이 효과가 좋은지 운동요법,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마사지, 아니면 뭐 목욕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된 시절도 그리스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자들도 진한 화장보다는 아주 깨끗한 피부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후시딘 마데카솔 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콜드크림 제형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게 바로 로마 시대의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콜드크림을 처음으로 개발했구나 라는 사실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로마 시대 하면은 재밌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목욕탕이 아주 발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그 계층이 높은 분들이 자기의 성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급을 과시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많이들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하층민들도 굉장히 많이 목욕탕을 즐겨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남자탕, 여자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목욕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으면 성관계를 이제 목욕탕에서 하기 시작했던 게 로마 시대 때인 거예요. 아니 목욕을 하라고 목욕탕을 만들어 놨더니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욕 시간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24시간 내내 목욕탕이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수도 없이 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 목욕탕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막 야반도주를 하고 막 이랬다는 그런 진짜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목욕탕이 활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수레와 마차가 이 목욕탕 앞을 너무 지나다녀서 도로가 막 오염되고, 그리고 이 목욕탕 물을 데우려면 장작불을 계속 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땔감이 불을 지피면 매연이 올라오잖아요. 그 매연 때문에 막 하늘이 엄청 까맸대요. 그 정도로 공기 오염도 심했고, 이 목욕탕 물을 그냥 하수구에다 버려버리니까 시냇물, 하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됐던 시절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목욕탕을 만들어 놨더니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오염을 막 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가 되면은 이 전염병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약초들을 갖다 놓고 불을 지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팀을 사용해서 그런 전염병이나 역병을 예방하고 소독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약초 스팀법, 훈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이제 전염병이 너무 도니까 혹시 목욕탕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목욕 문화가 쇠퇴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는데 기독교는 금욕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 문화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바로 이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들을 해도 전염병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요 아예 씻지를 않아요. 사람이 물에 닿아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지 일체 샤워도 하지 않고 위생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씻질 않으니까 이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도 굉장히 짙게 하고 향수도 굉장히 두껍게 뿌렸던 시절이기도 해요. 우리 그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길거리 막 똥이 막 가득해가지고 남자들 막 하이힐 신고 이렇게 똥 피해서 걷는 뭐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너무 향수도 짙게 하고 화장도 너무 짙게 하니까 바로코 로코코 시대가 되면 그래도 화장은 좀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 화장 지우는 거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코 로코코 시대에 클렌징 크림이 처음으로 개발됐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대 시대가 되면은 비로소 위생이란 개념에 눈을 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역병이나 전염병이 돌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비누가 보편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절이 바로 근대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시대 때부터는 화장품이 특권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하층 및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보편화된 물건이 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근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현대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울세라 써마지 어때요? 이 피부 미용과 과학 기술이 접목해서 피부 미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자취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옛날에 단군신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단군신화 보면은 호랑이와 곰이 있었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었대요. 근데 호랑이는 결국 포기하고 나가고 곰은 끝까지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단군신화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쑥과 마늘, 천연재료가 피부 미용에 어떠한 재료로 사용됐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이 시대 때는요.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피우고 있는 향 있죠? 이런 향 문화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목욕 문화가 발전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 파운데이션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죠? 얼굴이 하얀 게 좋아요? 까만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은 얼굴이 하얀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도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백분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사용했던 시절이 바로 신라시대입니다. 이 백분이 뭐냐?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그 쌀가루를 얼굴에 올린 게 바로 백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얼굴이 하얘지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가 되면 지금 로션이나 우리 크림 사용하죠? 근데 이 로션의 시초, 면역이라는 게 고려시대 때 처음 개발이 됩니다. 로션 형태의 화장품, 면약이 처음으로 개발됐던 시절이 바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시대거든요. 이 조선시대 하면 진짜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혹시 대장금 아시나요? 대장금 시절이에요? 대장금 시대예요? 안 봤죠? 모르죠? 근데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은 알죠? 해를 품은 달, 뭐 대장금 이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여자 주인공들 보면은 화장을 막 짙게 하고 막 아이라인을 그리고 막 얼굴 막 빨갛고 입술 빨갛고 이렇던가요? 아니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 때문에 깨끗한 내면을 가져야 돼. 깨끗한 외면으로부터 깨끗한 내면이 비롯된다. 뭐 이런 사상이 유교 사상으로부터 전파됐기 때문에 짙은 화장이 아니라 굉장히 수수하고 연한 화장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 진짜 중요한 책 한 권이 있거든요. 바로 규합총서라는 책이에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규합총서에 뭐가 써져 있었냐? 바로 화장품은 어떻게 개발해? 그리고 화장품은 어떻게 발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어? 이런 미용 팁들이 진짜 자세하게 적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규합총서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하면 꼭 규합총서 책 한 권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대시대인데 근대시대 때는 박가분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기계화해가지고 상업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켰던 시대가 바로 근대시대의 박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시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이 접목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시대죠.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피부 미용 관리샵, 피부 관리실이 명동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실 정도 하나는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 해볼게요. 처음에 삼국시대,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 때 백분을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션 형태의 면약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책 한 권, 규합청서라는 책 꼭 암기해야 되고, 근대시대가 되면 박가분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기업화하고 보편화시켰다. 그리고 현대 때는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피부관리실이 명동에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피부 미용이 뭔지, 그리고 대체 피부 미용은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공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2강과 3강에서 피부 미용, 피부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고 어떠한 순서대로 할 것이며 그 순서 내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파트 1 피부 미용하기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2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강에 찾아오도록 할게요.